네, 부족하지만 시간을 재고서 한번 딱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늦지 끝나지 않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에듀메이커 보드를 활용한 피지컬 코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과에 필수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 요즘 같은 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왔어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던 과거하고 지금하고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제 화석연료 차도 없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어느새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가 되고 전기차가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에는 화석연료보다는 전기에너지가 쓰일 것이고, 지금의 모든 전기나 이런 거를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입니다. 사람 손이 참 모든 현장이나 학교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는 사회가 됐죠. 그 기반에 바로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를 제어하는 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가 아이들이 사는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전공하고 상관없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 전공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실은 요구에 비해서는 너무 작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래도 이게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 교육을 하는데 정책적으로는 참 잘 큰 아이디어를 잡고 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그 정책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계신데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 코딩을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제 교실에서 그 수업을 자신있게 하지 못하고 정책을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돕기 위해서 만든 보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피지컬 코딩이라는 주제로 하고요. 개정 2015 교육과정에서 코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로 교육과정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코딩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 하고, 그 코딩 교육 후에 우리가 일상에서 그 코딩을 어떻게 써먹으면서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피지컬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 5년이 됐는데요. 이거를 우리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기 전에 2013년 12월에 교육청에 장학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대표로 가서 정말 시기적절한 시기에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은 연수에서 소프트웨어 연수를 했었어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교구를 사용해서 했는데, 사실은 14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7년에 중학교에 교육과정이 들어가고 올해 이제 초등학교도 교육과정에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총론은 잘 정해진 것 같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막상 학교에서는 이것을 실제 교육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마침 여기도 학습혁명 포럼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빨리 정착해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게 교육과정에 있는 FAQ예요. 교육과정 총론 설명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교육과정에 집어넣는데 왜 넣니? 소프트웨어 교육은 코딩 교육이냐? 코딩이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오지, 그죠? 코딩. 코딩은 실제 컴퓨터에다 코드를 입력해서 컴퓨터에 명령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쓰게 될지 이런 것까지도 그게 총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고, 코딩은 그 중에 일부. 그럼 우리가 모든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가르쳐서 다 컴퓨터 기술자가 만들자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요즘 아시다시피 신문기사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쓰는 것이 대부분, 스포츠 기사는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다고 그러고요. 선생님들 요즘 동시통역, 저 외국 갈 때 다 구글 번역기 들고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가 꿈이 나중에 동시 통역갑니다 하라고 하지만, 그 시기가 요즘에 마이크 있는 이어폰 입고 한다면 어쩌면 몇 년 지나서 프로세싱이 빨라지면 바로 동시에 1, 2초의 시간 전이겠지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영국에 인문, 과학, 기술 분야를 떠나서 소프트웨어는 이번 이제 소양이 된 거죠. 이 사회에 기반이 된 소양이 된 겁니다. 과학 기술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미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전공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소양 교육인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교과가 저는 감히 도구 교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의 삶을 하고 내 전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학을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는데, 늘어날 때 그냥 시간만 들이는 게 아니라 내용과 질을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전달한 다양한 경험의 양과 깊이를 많이 늘려가야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자라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그러니까 계획하는 거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거창한 교육과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창조하고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좀 창출해?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도자기를 만들어. 도자기에 이 회로가 왜 필요하지? 도자기에다가도 조명도 하고 스피커의 통으로도 만들 수 있고 내가 같은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 마이크이나 컨트롤러라는 걸 집어넣고 코딩이라는 걸 집어넣고 가치를 더해가는 거죠. 가치를 더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소프트웨어라는 도구를 주면 기존의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이걸 하면 이거 만들 수 있겠네? 이런 걸 하나씩 아주 유치하지만 하나씩 생각을 늘려다가 가다 보면 그게 바로 가치 창출이고 창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애매하죠.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 기르는 교육인데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컴퓨터를 도구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경험을 주자는 게 여기에서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교육이나 학교급별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참 잘 정해졌어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한테는 우리 생활에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볼까? 찾아볼까? 얘는 어떻게 움직이지? 원리를 알아볼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는 얘들아 니네들이 어딜 가고 싶더니 전공을 하고 싶으면 컴퓨터가 왜 필요하고 니네가 의사가 되고 싶어? 요즘에 다빈치, 인공지능 다 의술에도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적용되고 요즘에 자동차를 한다고 그러면 기계를 한다고 그러면 기계를 손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계로 움직이죠. CNC로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전자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시기에 내가 전공을 선택할 때 이것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나는 어떤 분야를 할 수 있을지를 전공과 연결해서 심화하자. 이게 교육과정의 목표고 체계인데요. 몇 가지 정말 잘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초등학생들한테는 흥미를 우선 소프트웨어가 만만하고 재미있고 할만하다고 알려줘야 되니까 체험과 놀이기술로 프로그램을 좀 해보게 하고 우리 중학교에서는 실생활에서 간단한 거지만 실생활에 쓰는 게 뭘까? 사람이 다가가면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너네가 내가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다 할 때 내가 소프트웨어가 기계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미리 알아보고 현재 기계 분야가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좋은 기초 지식이 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에 가서 이게 교육이 될 때는 현실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초등학교에 실과 5에서 6학년 학생 대상으로 17시간을 소프트웨어 교육에 할애했어요. 초등학교가 6년 동안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할 것 같습니까? 약 6,000시간 정도, 1년에 1,000시간 정도를 수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몇 시간이라고요? 17시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6,000시간의 지식을 주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세상이란 이런 거고 이런 교양이 필요하고 이런 뭐 예의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있어서 니네는 어떤 꿈을 꾸고 싶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얘기가 17시간이고 실제 다 적용도 안 되고요. 중학교는 34시간입니다. 선생님들 더하기만 빼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애들한테 쓰고 있습니까? 영어, 수학, 8까지면 주당 8시간인데 이거는 17시간이라는 거는 반학기?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반학기 분량이고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 분량이에요. 보통 2단이니까 17주가 1학기 17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 1학기, 2학기 배우면 끝인데 고등학교 또 선택이에요. 지금의 대부분의 선택이 고3 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3 때 뭐를 준비할 때인가요?
수능을 준비할 때인데 여기서 지금 얘들아 코딩해야지 이러면은 아이들이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아이들 마음도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 배운 지식이 그 장래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미천이 되게 하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조금 통로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교실에서 쓸모있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금부터 하는 걸 만들게 되었어요. 한번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입장으로서 한번 봐주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가르친 아까 17시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영역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초등학생 기술하고 기술활용. 이게 이제 영역이라는 건데 중학교에서는 대단원으로 나눠지는데 초등학교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이 소통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게 교육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이해, 절차적 해결, 프로그램.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단원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중단원이 되고 이것이 이제 기술 시스템 활용 이런 걸로 해서 대단원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17시간의 차시가 뿌려져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열정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국정교과서인데요. 체육, 예술 이런 쪽은 다 검정교과서예요.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에는 모두 6종의 검정교과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이들이 선택하는데 지금 보시면 5에서 6학년 때 17시간만 가르치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과서가 6학년 때 실과에 17시간을 할애했어요. 여기 보시면 한번 실과 교과서의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면 뭔지 다 보이시죠? 실과 교과서를 이거 1년에 얘를 몇 시간 가르치냐면 34시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당 1시간씩. 그러면 이제 교과서가 우리 가족, 생활안전, 생활실천. 아까 보시면 아까 그 생활사고 소프트웨어라는 거 있고 이렇게 목차가 나왔었죠. 이제 영역이라고 핵심 영역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요거 두 개를 17시간 정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주 요즘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이해, 절차적 문제 이런 지식적인 내용이 있어요. 거기다가 발명가 문제, 우리가 또 지식재산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윤리도 가르치고 이런 것도 가르치고 포함하고 있으니까 실제 코딩에 쓰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영교육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교육에서 배제하고 그 비중을 좀 줄이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중요한 내용은 줄어들고 선생님이 아는 교과 지식 내용으로 아이들한테 제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선생님들한테 야 소프트웨어가 할만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교육 내용이나 이것이 통일은 아니지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중학교는 전공이라는 데 전공이 있어요. 정보 선생님이라는 전공교과 선생님인데 초등은 전공이 없잖아요. 하고 소프트웨어 전공하신 분은 더구나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교과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저기 사실 교육부나 캐리스 중심으로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4시간 배웠다고 4시간 수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전문성 있는 건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공부해서 지금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한번 내용 한번 봐드릴게요. 앞에 코딩 내용은 앞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는 뒤에 조금 제가 시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여드리고요. 이게 로봇 분야예요. 17시간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가이드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로봇이 있어요. 한번 중학교랑 비교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따가 중학교 교육과정을 설명드릴 때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내용이 더 광범위하고 어려워요. 교육과정 체계가 조금. 지금 보시면 로봇을 만드는데 모터도 연결하고 여기 보시면 로봇이 있으면 센서가 있겠죠. 초음파 센서라고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모터가 있어서 모터를 움직여서 앞으로도 가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그런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는 로봇을 초등학생들이 경험하게 하는 게 그 단원에 있습니다. 교구가 있고요. 이래서 교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컴퓨터 가지고 뭐 몇 번을 더하고 빼고 하는 명령어도 가르치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만드는가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피지컬 코딩입니다. 코딩은 코딩인데 이 코딩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야 여기 누르면 왜 레이저 포인터가 나와? 여기 내 TV의 리모컨에 1번 누르면 채널이 왜 1번으로 바뀌지? 뭔가 우리 생활에 뭐가 바뀌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형광등이 켜지고 꺼지고 텔레비도 켜지고 꺼지고
아침이 되면 알람이 울리고 이런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할 수 있는 코딩을 가리킨다는 게 바로 피지컬 코딩이고요. 로봇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학교는 요 네오봇이라는 보드를 쓰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햄스터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이 경험을. 그래서 교구에 통일이 필요한데 아까 얘랑 사용법이 전혀 다르겠죠, 그죠? 교구도 비치한 게 또 달라요.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뛰어나서 얘도 쓰고 쟤도 쓰고 참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까지 아직은 안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5년에 한 번씩 학교를 옮겨요. 학교를 옮겼는데 난 이걸 쓸 수 있는데 옮긴 학교에는 또 다른 기기자가 있으면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바로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이 교구를 가지고 수업을 준비한 게 많은데 이 학교 갔더니 이게 없으니까 교구를 새로 만들기도 어렵고 이래서 어떤 표준화된 교구가 필요한 것이죠. 초등학교는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들이 욕심도 많고 애들이 또 어리면 얼마나 좋은지 이따가 애들 한번 체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정말 우리 애들 똘똘해요. 우리가 기회만 주면 정말 많은 지식을 스폰지 진짜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일 겁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영역이에요. 아까 초등학교 뭐라고 해서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이라는 큰 영역이 있었죠. 그죠? 이게 영역이에요. 이게 중학교 교과서는 대단어린입니다. 뭐가 좀 안 맞죠? 아까 그거랑 로봇이랑 거랑 안 맞으면서 이 주제를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앤틱한 그 중단원이에요. 이게 이제 중단원이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야, 옛날에 봤던 정보 사회는 무엇일까? 윤리는 어떡하지? 자료와 정보, 야, 자료가 뭘까? 야,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고 디지털 데이터가 있는데 딱 봐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교과서가 어떻게 나왔을지. 자, 시험 볼 때, 자, 아날로그에 뭐 이렇게 그 주관식, 객관식 뭐 아니고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올 게 그려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추상화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렇게 명령어, 컴은 뭐 이렇게 나오고 쭉 나올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코드 컴퓨팅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단원이 언제쯤이냐면 교과서로 따지면 12월쯤 돼요. 12월에 뭐를 하죠? 기말고사 다음 주인데 얘들아 가서 우리 컴퓨터 가지고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은 아까 같이 제로 교육과정처럼 아이들한테 배제될 확률이 많은데 이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코딩을 넣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컴퓨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으라는 뜻으로 한 건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영역이 정보문화, 자료정보, 문제해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좀 핵심 개념이 있고 이게 단원입니다. 추상화라는 거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단원에 어떤 걸 가리키겠다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가 똑같죠?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계가 바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참 알차게 잘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교육계에도 들어온다고 하죠. 사실은 생각보다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 DB를 풀어보면 너는 어떤 단원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수학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6회 더하기를 한 친구가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단원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깊이와 내용이 더해져서 이것이 쭉 이 내용이 이어져서 고등학교 가면 적분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적분이 안 되는데 얘가 나누기가 안 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5분의 2 하는 사람이 실제로 좀 몇 명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너는 5학년 때 아니 3학년 때 그 분수와 나누기의 개념이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쭉쭉쭉 주게 되는 시스템이 사실은 구축 중에 있어요. 그러면 위계라는 것은 내용과 깊이가 학년이 갈수록 더해져야 되는데 여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이거는 뭐 좀 나중에 보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까 햄스터라는 거 보셨죠? 우리 교구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전공원도 아주 많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소프트웨어 연구학교 고등학교를 전국으로 컨설팅을 다녔는데요. 교육부 이제 컨설팅으로 잘한다는 학교만 부산부터 강원 제천까지 막 갔다 왔는데 고등학교에도 햄스터가 있어요. 옛날에 아빠 어디가 미국 가서 5조 곳인가 막 길 따라가는 거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감동했는데 그 초등학생용인데 고등학교에도 그런 똑같은 교구가 있어요.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들이 감을 못 잡으신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아직도 선생님들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지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하라고 하지 말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요 내용까지 해주시고요. 중학교는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계고 승급의 학교 승급의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육과정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안 된 것 같고 학교에서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코딩을 배우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이진법, 삼진법을 뭐 이진법, 십진법을 배울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야 해결할 게 뭐니? 그러면 그거 중에서 뭐가 우리가 제어를 해야 돼? 내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할머니가 높은 계단을 못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모터를 돌려서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하면 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들어서. 그럼 에스컬레이터가 항상 움직이게 하면 전기 많이 들 테니까 서 있다가 여기 사람이 오는 걸 감지하면 모터가 서서히 돌다 사람이 올라가면 쭉 올라가다가 30초 후에 꺼지면 되지 않니? 그러다가 사람이 오면 또 계속 켜주고 들어오는 사람이 30초 동안 없으면 꺼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를 찾는 거죠. 뭐를 해야 돼? 에스컬레이터라는 걸 만들려면 모터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오는 걸 감지하는 센서가 필요하겠지? 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먼저 사람이 오는 걸 감지해야지 라는 순서대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게 이를 아주 단순하게 쪼개서 써놔야 되겠죠. 그게 알고리즘이고 그 써놓은 걸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작이 될 거고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용어 정의인데 사실은 아까 같이 한 것이 이게 아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리키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 사고력 이게 되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간략화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코딩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목표인데요. 자 이제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순서는 다 똑같아요. 검정교과서라는 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주면 그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 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가 프로그램, 컴퓨팅 시스템이 있어요. 몇 쪽이에요? 70쪽. 정체 몇 쪽입니까? 124쪽. 27에 14. 딱 반이네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욕하지마 1학기. 전통적으로 보면 1학기 한 10월, 12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배울 게 뭡니까? 명령어만 이만큼 배우고 실제로 컴퓨터의 구성이 뭡니까? 키보드, 그다음에 마우스, 입력장, 출력장 있고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다음에 마지막에 컴퓨터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건 사실은 별로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정보교과조차도.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선생님들한테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설명드렸죠.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고 깊이도 더하지도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낼 것도 없고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운 거고 이거를 한 달이면 배우면 그만큼 이렇게 시간이 많고 명령어를 폼은 뭐 조건문 뭐 이렇게 if문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면 이거 가다가 가니까 얘도 최대한 쉽게 좀 요약해서 가르치면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확보한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실제 컴퓨팅을 하고 실제 뭐 만들어보는 피지컬 코딩을 경험하게 하면 아이들의 만족도가 아주 올라갈 거고 선생님들도 보람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 교과랑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그 콘텐츠하고 자료하고 이거를 만들어 보내는데 교구가 50개가 넘어요. 어떤 교구를 기준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 보드라고 자칭하는 에듀메이크 보드를 만들어서 얘네들 기준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느 출판사 건지 모르시죠? 혹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개념인데 교과서예요. 어느 교과서인지 말씀 저한테 좀 그래서 추상화가 뭐라고 그랬죠? 복잡한 문제를 간략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야 돼. 뭐가 필요하니? 가장 필요한 게 우선 뭐야? 뭔가 돌아갈 게 있어야 그죠? 계단을 만들어야 돌리면 계단이 올라가서 뺑뺑 돌면서 사람을 올려줄 거야. 그 다음에 모터가 있어야 되겠구나. 사람이 오는 걸 감지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야 되겠구나.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 없는지. 자 그러면 거기서 음악 들리는 것도 있으면 더 좋겠지. 그렇지만 음악은 지금 필요하진 않잖아.
덜 중요한 변수는 빼고 핵심적인 변수만 추리는 내용이 바로 추상화라는 개념이에요. 문제의 간략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페이지에 단원 도입부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개념이 맞습니까? 시예요. 저녁에 저렇게 많은 별들, 노래입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유심초가 부른 노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녁에 그 김광석 시인이 쓴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그래서 얘를 너의 핵심을 추렸어. 표시를 했으면 얘가 이제 간략화된 거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개념, 감정에 추상화죠. 그죠? 현재 추상화. 그럼 여기서 간략하게 표시를 했으면 프로그램은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복잡한 문제를 간략화했으면 간략한 문제를 거꾸로 보면 얘가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가역성이 있어야겠죠. 가역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걸 보고 뭘 생각했어요? 추상화, 그림이 추상화구나라고 이해하지 않을까? 나는 우리가 먼저 5개념이 아직 많이 있어요. 아직 시작하는 때라서.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과 콘텐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교과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가 바뀌었지만 이쁘게 나왔지만 내용적으로는 저 좀 아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출판사 막 욕하면 어떡하지?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진짜.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게 교학사예요. 아니 우선 제가 새 책은 없고요. 그냥 큰 책 하나 있길래 항상 막 들고 왔어요. 보려고. 제가 이렇게 태그를 붙여놨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명령어 수업이에요. 옛날에 프로그램을 배워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명령문을 배우는 게 그림은 있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의 60쪽을 명령문을 가리켜요. 초등학교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대전도 역시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자료를 줘야죠. 초등학교는 명령어 가리키는 단원이 약 22쪽이에요.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는 중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글씨 별로 없죠. 다 그림이야. 다 그림이에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어떨까요? 글씨는 더 클 거고 그림은 더 많겠죠. 사실은 22쪽이라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가지고 부족하니까 전국이 다 비슷해요. 공유하고 있어요. 대전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라고 자료를 줘요. 22쪽을 몇 시간이겠어요? 17시간 중에 반토막 반이죠. 반의 반토막이니까 선생님들 한 8시간이나 6시간도 쓰면 많이 쓰는 거예요. 정말 열정 있는 선생님, 8시간 쓰는 선생님은. 자, 목차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이게 소프트웨어의 의미와 기능 알기. 그 단원이죠, 거의요. 정말 열심히 만들지 않았어요? 몇 쪽입니까, 이게? 313쪽이에요. 뒤에 뭐까지. 아니, 교과서가 110쪽짜리인데 그 8시간짜리 가르치라고 준 보조자료가 이만큼이야. 애들이 얼마나 배우겠어요. 사실은 앞에 배우다가 아까 말씀드린 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야, 이게 뭐지? 자, 컴퓨터라는 걸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컴퓨터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자, 숫자놀이, 자, 보드게임처럼 언플러그드라고 해요. 주로 그것만 하다가 8시간 그냥 하니까 코딩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야 다음 단원 나가야 이렇게 해서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이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제 업무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하고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는 장학사를 했을 때는 고입 배정 업무를 했어요. 험한 업무. 막 학생들 그냥 그 만몇 명을 옆으로 가도 왜 보냈냐고 전화 오고 멀리 보내면 당연히 전화 오고 저 진짜 전화만 받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이러댔었어요. 이렇게 저기 지금 전공원에서는 뭐를 하냐면 사이버 학습을 합니다.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는데 해요. 이게 코드.org예요. 미국의 사이버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좋아서 쓰고요. 제가 지금은 얘는 스크래치를 베이스로 했는데 이따가 우리 쓸 건 엔트리거든요. 네이버 재단에서 만든 거라 여기도 유사한 튜토리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배우는 이런 사이버 학습 사이트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 시간이라고 있고 저는 여기다가 그냥 1시간 만에 배우는 거를 거꾸로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이 겨울왕국이라는 것이 이게 처음에 이 사이트가 만들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청소년 여러분 게임을 하지 말고 게임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막 축사를 쓴 사이트예요. 빌 게이츠하고 조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서 만든 소프트웨어 재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손님들이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너무 쉽게 천천히 설명을 했어요. 전 세계 언어로 다 설명이 주석이 나가요.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콘텐츠가 아주 알차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이렇게 얘기돼 있고요. 자, 여기다 프로그램 처음 해보시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블록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부터 딱 10분만 해볼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D 맞고 군대를 갔는데 86년도에 펌은 배우고 갔어요. 그 펌문에 질려가지고 나 컴퓨터는 내 길이야, 프로그램은 내 길이 아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엘사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로봇도 있어요. 남자애들 좋아하라고. 엘사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명령어가 있어. 실행하면 앞으로 100필세 이동. 우리는 아이들이 제일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좋은 게 뭐예요? 야, I 주어, am 동사, 이다, 보이 소년. 나는 소년이다. 우리말은 이렇게 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반대. 왜 나는 이다 소년. 그러면 말을 할 때 제가 항상 문법을 따지다가 외국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말 안 하잖아요. 엄마 뭐뭐 좋아하다 보면 말이 배우듯이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컴퓨터 언어를 배우면 얘가 언어가 아니라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자, 100픽셀 틀렸어. 50.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만 가. 그럼 50 두 개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00이 가겠죠. 코드 두 줄 쓴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피드백이 와요. 아우 아직 부족해. 좀 코드 많이 쓴 거 아니냐? 100만 써도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100만 하면 갑니다. 그래서 100이 뭐지?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테레비가 뭐지? HD 1920, 1080 점이 1920개의 가로점이 있고 세로점이 1080줄이 있구나. 그 중에 나는 100을 간 거예요. 저 화면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 여러 번 가면은 끝까지 가겠네? 그죠? 이게 자연스럽게 픽셀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요. 저기 4번만 귀찮지만 반복해 볼게요. 어렵지 않지? 이거 애들이 한 번만 가르쳐주면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승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다 이렇게 빨리 가면 아주 빨리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앞으로 가게 이렇게 짜면은 예사가 눈 뿌리면서 가죠. 이렇게 갔다 명령어가 뭐지? 컴퓨터라는 건 결국에 내가 너한테 시킬 거를 한 줄 한 줄 나열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 명령어가 몇 개일 것 같아요? 크게 보면 3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if문, 야 10번 해? 반복문, for문이나 while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조건이 그거밖에 없어요. 쭉 하는 거나.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시키는 거야. 실제로 컴퓨터 입장에서 볼 땐 그냥 100번 쓰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사실은 반복문 쓰는 것보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으로 단계 넘어가요. 자,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에 명령어 그대로 썼죠, 그죠? 앞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꺾어줘. 앞으로 갔다, 오른쪽 꺾어줘. 앞으로 갔다, 오른쪽 꺾어줘. 앞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꺼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사가 가는 거야. 근데 들이갔어. 애들이 봐도 알죠. 이게 틀려도 내가 배우는 거야. 이게 왜 틀렸는지 바로 그냥 지가 배워요. 굳이 내가 뭐를 명령을 설명해.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니네가 배워봐. 이게 프리러닝이죠. 집에서 들어보고 컴퓨터가 없으면 여기 뒤에 들어봐. 이해된 친구는 안 된 친구 옆에서 설명을 해줘. 이게 협력학습이고. 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하다 보니까 짜증났어 벌써. 이걸 왜 4번씩이나 반복을 해야 돼? 라고 할 때 짜증났지 얘들아? 4번씩이나 쓸랬더니 얼마나 짜증났어.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게 바로 반복문을 쓰면 아주 수월하단다 라고 나오죠. 야, 4번 해니까 뭐 되지 말랑말랑 이렇게 가잖아. 그죠? 시간 관계상 정말 집중해서 봐요. 내가 설명할 때는 안 들어도. 그래서 자, 루프라는 걸 쓰는 거고 얘들아. 자, 여기 이렇게 넣으면 반복된다는 거를 설명을 해줘요. 이거 사실은 애들이 더 배우고 집중해서 듣고요. 이거 굳이 이해가 안 돼도 갑자기 아까 썼던 거 있어요. 앞으로 갔다 90도 갔던 게 직관적으로 나오죠. 4번 반복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랬더니 퍼문을, 그 어렵다는 퍼문을 배운 거예요.
4번. 제가 하나만 더 나머지 숙제니까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애들이 포문을 그냥 배웠네. 야, 내가 반복하고 싶은 것만 싸서 몇 번만 반복해라 그러면 반복이네? 얘네들 너 좀 당해봐라. 10,000번 하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는 불만 없이. 자, 그랬더니 세상에 그 어렵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중 포문, 저 여기까지 배우고 시언어를 딱 손 놨는데, 야, 또 앞으로 배운 게 그대로 중복되죠. 이게 위계잖아요. 앞에 배웠던 거를 포함해서 한 번 더 써. 야, 엘사가 이렇게 걷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나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도. 몰라. 만만하니까 90도. 만만하니까 4번. 자, 컴퓨터는 있잖아요. 완성대를 배우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거야. 네모를 그렸네? 나는 별 모양의 삼각형을 그리려고 했더니 네모를 그렸네? 네모를 이렇게 하면 그려지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걸 더 많이 그리겠죠, 애들이. 방안은.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아이들은 명령어의 특징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때문에 보세요. 또 설명을 해주잖아. 오히려 아이들 개별에 맞게 집중이 되면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난 굳이 선생님이 명령어는 퍼문이라는 것만이지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래도 될 것 같고.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택할게요. 120도. 똘똘한 친구는 3개니까 아마 이렇게 할 거라 이렇게 그리면. 자, 아이들이 지금 명령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정말 자연스럽게 코드북이라는 게 항상 나왔었어요.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앞에서 4번, 앞으로 갔다. 이건 많이 본 거고, 그죠? 얘가 또 한 번 더 엠벌럽을 싸가지고, 야, 이거를 3번 반복하는구나. 라는 시언어의 기본 문법하고 같이 1대1 대응단이 아이들이 배우니까 굳이 시언어 문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블록이 처음에 너무 신기하고 편하고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쓰려고 막 너무 길고 장황스러우니까 얘를 오히려 간단한 시언어로 아이들이 번역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몇 단계까지 보여드렸어요? 6단계인데 1시간 내내 하다가 여기까지 하면 아마 애들 웬만하면 10단계, 20단계 가는 애도 봤어요. 못 가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숙제. 저는 도장 하나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와서 봤더니 애들이 뭐지? 한 번만 더 보자. 해본 사람 하면은, 야, 너 저 친구 좀 설명해줘.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좀 시끄럽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몇 시간 만에 명령어가 이렇게 만만한 거구나. 내 마음대로 시키는 거구나. 컴퓨터한테. 라고 개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애들한테 재밌을 만한 콘텐츠 이런 게 많아서 이런 걸 활용해서 책도 좋지만 활용하면 기본적인 문법을 배울 것이고 문법이 배운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아이들이 깨우쳤다고 하면 그럼 이 배운 코딩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 일상에서 중학생이겠죠 이제. 뭘 할 수 있지? 야, 우리 집 형광등이 다 LED 등으로 바뀌었네. 불을 켜니까 LED 바뀌고 LED 밝기가 바뀌네.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어. 킥보드. 근데 나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싶고 세그웨이를 타고 싶고. 그럼 얘네들이 왜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피지컬 컴퓨팅이 되는 거예요. 아까 과목에도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에도 얼마나 피지컬입니까? 화면이 보여지고 내가 말하는 거 입력받고 그 다음에 나한테 출력해주고 소리를 출력해주고 이어폰으로 출력해주고 제일 좋은 게 바로 아두이노입니다. 이거 아두이노 혹시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아두이노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누가 물어보시던데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미국? 이탈리아. 공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예술대에서 만들었어요. 예술대에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 도움을 받아서 표현을 자유롭게 해줄까? 내가 춤을 딱 추면 여기 행복빛이 쫙 나가고 여기 그림이 있는데 내가 오면 갑자기 그림의 조명이 확 들어가서 갑자기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액션을 주고 싶은 거야. 다이나믹한 활동을 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컴퓨터의 기술이 필요해. 이게 바로 아두이노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모양도 유지하면서 속의 기능은 막 바뀌었어요. 뭐 기능이 바뀌었을까요? 얘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8비트, 몇 비트요?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8비트. 가격은 얼마일까요? 소매가로 사면 2,000원. 진짜 만 개씩 사면 500원에도 살 수 있어요. 한 개씩에 2,200원인데 이 안에는 램도 있고
롬도 있고 프레시 메모리도 있어서 프로그램을 다 기억해요. 몇 년간 기억할까요? 한번 넣으면 40년간 기억한다고 데이터북에 써있는데, 데이터 시트에 써있는데 얘가 나온 20몇 년밖에 안 돼서 40년 동안 저장되는지는 확인 못했어요. 아마 100년 갈 수도 있겠죠. 자, 얘도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얘 큰 걸 놨을까요? 얘는 혹시 나가면 뺐다가 새로운 걸로 낄 수도 있어야 되니까 교육용으로 이렇게 삽입형 부품을 쓰고요. 얘랑 같은 거예요. 아디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출력을 내보낼 수 있어요. 5V 출력을 내보내면 그걸 가지고 LED 킬 수도 있고 형광등도 킬 수 있고 테레비도 킬 수 있고. 자, LED로 모터로 출력을 내보내면 모터가 돌아갈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 있고 킥보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터를 어디다 대요? 아까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돼요? 에스컬레이터가 쭉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될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평면으로 놓으면 뭐 이지워커인가 뭐 무비워커가 될 수 있고. 모터 가지고 못하는 거 있어요. 모터를 갖다가 그냥 딱 놓으면 믹서기도 될 수 있고. 모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모터 가지고 앞에다 나사를 담으면 뭐가 평면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프린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벨트를 달았더니 벨트가 이렇게 돌았다 하는데 여기다 묶어놓으면 헤드가 이만큼씩 움직이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 입력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3개를 할 수 있고 외부의 아날로그 값도 입력받을 수 있어요. 6개나 2,000원짜리가 말이죠. 이걸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이 오픈소스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를 가지고 LED도 킬 수 있고 액정도 킬 수 있어요. 화면도 킬 수 있고 키보드도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애들이 하겠어요? 석사박사가 좀 잘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 만들어서 야 아두이노 가지고 말이야 액정에다가 글씨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 라고 코드를 만들어서 다 공개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두이노만 쓸 줄 알면 찾아서 코드만 연결하고 배선만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 갑자기 애들이 액정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칼라 액정도 쓸 수 있어요. 모터인데 스태핑 모터는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데 띡띡띡띡 움직이는 건데 찾으면 다 있어요. 와이파이 모듈도 쓸 수 있어. 와이파이를 쓰는 대학원생도 드물어요. 기술적으로. 그런 다양한 게 있으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인공위성을 고등학생이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경험만 하면. 여기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서 오픈을 해놓으니까 그걸 공유하니까 아이들이 그 공유한 것만 모으니까 새로운 기능을 하는 거죠. 내가 자동차가 움직여. 지금은 핸들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있다가 와이파이 기능을 하나 넣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다 인터넷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저쪽에 부산에 있는 것도 내가 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하나 더해질수록 이 쓸 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가치가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거. 이걸 우리가 바로 창의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더군다나 무료예요. 그래서 모든 그 자료가 사실은 아두이노를 많이 쓰고요. 사실은 인텔이나 이런 데서 보드를 만들었는데 아두이노가 지원하게 되고 여기에 워낙 자료가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세계에서 거의 표준화되다시피 됐고 부품에도 활용되고 지금 산업화까지 얘가 이제 들어갔어요. 포드 자동차는 부품에 아두이노를 기본적으로 활용해서 공개 오픈소스 하드웨어까지 만드는 프로젝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걸 가지고 가르쳐야겠죠. 피지컬 코딩. 중학생 애들도 조금만 하면 정말로 아이들이 생각보다 깊은 지식을 가진 애들이 오픈된 지식 가지고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몰라도. 그래서 이제 피지코딩 하려면 이제 보드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아두이노 같이. 그런데 아두이노도 쓰지만 입출력 보드라는 형태가 있고 프로그래머 보드가 있어요. 얘 아두이노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이 컴퓨터랑 연결을 끊어도 프로그램이 남아있어도 동작을 하는데 어떤 보드는 컴퓨터랑 연결됐을 때만 동작되는 보드가 있어요. 이게 입출력 보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랑 끊었어도 스탠드얼론으로 혼자 동작이 되는 그런 프로그래머 보드가 있는데 이게 제가 4년 전에 어떤 보드를 사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전시회를 한번 갔을 때 받은 카탈로그만 적은 거예요.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피코보드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입출력 보드예요. 입력만 받아주는 거야. 입력받아서 컴퓨터에 전달해주면 컴퓨터가 이 노트북에 처리를 다 해요. 노트북하고 연결을 끊으면 아무런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보조장치예요. 그래서 이런 피코보드가 있고 로봇도 있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뭔가 보드가 있죠. 다 아두이노예요. 아두이노는 누구나
오픈을 해서 거기 있는 코드나 프로그램이나 회로를 오픈해서 변형해서 쓸 수도 있어요. 마음껏 써라. 그러니까 여기 그거 약간 회로 변형해서 쓴 보드예요. 야는 카이스트에서 만든 이 엔트리 보드, 이 센서 보드라고 해요. 여기 뒤에 아두이노 꽂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아두이노를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예요. 아두이노를 가르치기 좋게, 배우기 좋게 만든 보드예요. 비트블릭이라는 것도 유사해요. 다. 야는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코드가 꽂게 생겼죠, 그죠? 레고 형태도 있고. 아까 초등학교에서 만든 자동차는 이런 형태의 레고를 쓰는 거예요. 자, 엔트리라고 있습니다. 저 자랑스러워요. 저기 스크래치라고 MIT에서 만든 블록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맞게 했는데 우리나라 엔트리는 하드웨어를 스크래치는 인형만밖에 보통 돼 있는데요. 엔트리는 아두이노를 직접 컨트롤해서 스크래치 명령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보드를 아까 같이 블록 명령어로 다 할 수 있어요. 아두이노를 블록 명령어로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 보드가 이게 2달 전에 제가 캡처해 놓은 거예요. 엔트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보드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이만큼이요. 에듀메이커 보드가 맨 앞에 있네요. 자랑스럽게 1등이 아니고요. 마지막 쓴 게 항상 맨 먼저 나와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보드가 다양하죠, 그죠? 개방 형태 보드예요. 보드 한번 봐주세요. 보드 형태가 다 이래요. 뭐 과학상자, 네모이도, 네오보, 네고 형태도 있고 보드 형태도 있는데요. 지금 더 늘어났어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어제 그저께 할 때는 더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다고 또 펌웨어 다시 또 새로 다운받았거든요. 뚜룩뚜룩 시공사에서 만든 뭐 로드이노, 로보트리 뭐 이렇게 쭉 있고 드론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죠.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도대체 뭘 가지고 가르쳐야 될까요? 이게 다 상용이에요. 상용 보드는 교육부에서 이걸 삽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 중에 이걸 씁시다! 라고 하면은 뭔 근거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정말 많죠. 이 많은 보드 중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까? 아두이노라는 거 잘 가르치고 싶은데 중학교 교과서가 있어요. 교문사 능률 쭉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더 늘어난 17개라고 들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쭉 있는데 프로그램에 엔트리도 쓰고 스크래치도 쓰고 엔트리가 좀 많이 쓰이죠. 왜 그러냐면 엔트리가 아까 말씀 하드웨어를 좀 제어하기 좋고 기능이 좀 많이 편해요. 스크래치 같이 기본 콘솔 작업하는 것보다는 또 하드웨어도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수많은 것 중에 쓰는 보드가 정해져 있죠. 대부분 비슷하지, 그죠? 교육용으로 쓰는 보드가 있어요. 그 중에 요것만 한번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피코보드예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지만 실제로 이제 센서를 입력받는 거거든요. 밖에 저항값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걸 잴 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면 뭐가 소리도 나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케이블을 연결하면 얘도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을까요? 가변저항으로 자로 움직이면 얘는 뭘 할 수 있을까? 옛날에 게임에 이렇게 벽돌 게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으니까 총 날라가게 할 수 있겠네요. 뿅뿅뿅뿅. 그 다음에 여기에 저기 라이트 센서가 있으니까 불이 켜지면 뭐를 해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소리 센서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음악이 있는가 소리가 있는가 없는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만 받아요. 모터를 돌려봐야지가 안 돼. 그래서 조금 이게 입출력 보드에 한계가 있어요. 코드이노예요. 이거 많이 들어본 회사죠, 그죠? 한국창의과학재단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 네. 그게 거기 안 저도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자, 얘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지금 저는 그냥 보드를 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쓰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다 오픈한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선생으로서 내가 쓴다는 장단점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얘 보면 얘가 아두이노예요. 아두이노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가변장, 아날로그 센서 4개, 버튼, 소리 센서, CDS. 뭐가 같아요? 얘랑 같죠. 거기에 삼축 센서가 있어요. 삼축 센서 뜬금없이 삼축 센서가 있는데 얘는 저는 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삼축 센서를 쓰려면 내려야 돼. 버튼을 얘를 올리고 아두이노 쓰려면 내리고 올리고 이게 조작이 필요한데 이거는 불필요한 조작이에요. 이게 왜냐면 5개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또 옮겨야지 보드가 되는구나. 선생님이 시험 문제 냈어. 자, 뭘 할 때 내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고 엔트리를 구동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내렸어. 틀린 지식인가요? 틀리긴 했죠. 우리가 애들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기능적으로 내가 몰랐던 것 뿐이지.
사실은 원래 그렇게 돼야 돼. 맞는 거예요. 스위치를 안 움직여요. 이 센서 보드예요. 이건 카이스트 벤처에서 만들었다가 만든 사람 나중에 뭐 뚝뚝 하셨는데, 얘는 사실은 처음에는 모터 없었어요. 얘는 뭐가 있었냐면 버튼이 있었고 LED가 있었고 그다음에 모터가 있고 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쓴다고 하면 이게 제일 나아요. 만약에 기성적으로 쓴다고. 왜 그러냐면 얘는 모터도 돌리고 센서도 돌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도 단점은 있어요. 아두이노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포트를 입력으로도 쓸 수 있고 출력으로도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두이노예요. 뭐든지 정의해서 쓸 수 있어. 입력도 쓰고 출력도 쓰는데, 얘는 뭐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안 보이시죠? LED야. LED를 그냥 강제로 연결해놨어. LED 킬러면 여기다만 연결해야 돼. 아이들이 그러면 내가 LED 킬러 여기다 연결하면 LED 안 켜져요. 그렇죠? 이미 연결도 해놨어. 동작은 잘 해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야 이거 우리가 아두이노는 이렇게 포트 4번이 LED구나 라고 이렇게 고정된 생각을 줄 수 있고요. 코드도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잘못 꺼주고 거꾸로 동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그래도 피지컬한 걸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비트 분리기예요. 이것도 좀 쓰는 교과서 하나 있어요. 얘 보면 또 아두이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두이노에 핀을 꽂는 게 아니라 선을 연결하지, 그죠? 이걸 보고 헤더라고 하는데, 커넥터라고 하는데, 커넥터가 종류가 다 달라요. 얘를 쓰려면 여기다 연결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다른 가변 저항이 있어. 그런데 이게 없어, 커넥터가. 그럼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게 3개가 필요해, 나는.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밖에 못해요. 경험을 해볼 수 있지만 정말 아두이노처럼 뭐든지 내가 생각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좀 약해요. 기능적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아이고, 이 보드예요. 이걸 왜 써놨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서 혹시 여기서 한글 보신 분 있어요? 여기서? 한글 보신 분 있으세요? 한글? 이거 그냥 주석으로 써놓은 거라서 그렇지 실제 보드에 한글 없어요. 우선 한글이 보여요. 반갑고요. 저기 LED가 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요. 근데 여기는 아두이노가 뒤에 꽂혔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13번으로 LED를 연결하면, 배선 한 개만 하면 LED가 켜져요. 여기 있다면 LED가 얘로도 아무거나 자유로운 일대 다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 엔틸이나 아두이노처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LED도 켜면서 릴레이도 켜고 부저도 올리고 모터 2개 돌리고 로봇도 만들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피지컬한 경험을 넣어놨어요. 사실은 이 정도만 하면 웬만하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고 피지컬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험이 끝나면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게도 할 수 있게 사실은 과제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어요. 이거 누가 그냥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이버 학습을 하는 사람이고 이 소프트 교육하고 하나 상관이 없는데, 교육청에 있을 때 회의 가서 소프트 교육을 한번 본 이후로 얘가 2014년도에 나오겠지. 어떻게 가르칠지. 야,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수준 가르칠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길래 우선 선생님들한테 미리 좀 가르쳐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보드를. 처음에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때만 해도 아두이노가 2014년 만에 아두이노가 막 중국제가 좀 안 나오고 거의 정품만 나왔어요. 아두이노 하나에 39,000원. 너무 비쌌어, 제가 볼 때. 그래서 만들어 쓰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쓰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체험해서 납땜도 하기 쉽게 일부 삽입형 부품으로 만들었어요. 얘가 첫 번째 만든 건데 좀 이렇게 기능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 이것도 한 150원 들어가니까 6,000원의 미만에 맞춰서 아이들이 체험활동 겸해서 아두이노를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만들었어요. 얘보다 조금 더 심플해졌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꽂아서 프로그램 하는 건데 이 통신칩이 5,500원이라 좀 비쌌어요. 그래서 야, 얘는 그러면 갖다가 쓰고 빼면은 동작하니까 이렇게 하면 단가도 싸지고, 아이들이 체험활동비 6,000원 가지고 체험활동 가서 조립해서 가지고 가면 나만의 아두이노를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귀찮대. 야, 우리는 15,000원 낼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또 만들었어요. 이제 얘를 포함해서 만든 아두이노 같이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얘도 좀 보니까 처음에 이러다가 좀 더 훨씬 더 이뻐졌지, 그죠? 미쳤어요. 다 이거 그냥 제 일하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애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보탬됐으면 싶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냥 야가 사실 아두이노가 왜 예술가가 만들었는지 저는 알겠어요. 이게 만능기판이라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규격이에요. 0.1인치 구멍과 구멍 사이 2.531이에요. 표준 간격의 구멍이고, 아까 IC도 이 구멍 하나하나가 다 2.531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 안 맞아. 야,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납땜해서 만들고 싶을 때 얘가 안 꽂혀요. 그래서 꽂히는 보드도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배선이 어려워서 동작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배선을 막 해놓으면 지나가다 누가 툭 건드려 빠지는 거야. 그러면 프로그램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 배선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30명이면 거의 이거 고점 탔다가 다 끝나. 전공 선생님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애들이 그렇겠냐. 그래서 보드를 만들었어요. 저 아까 뭐 코드 히어로처럼 온보드를 만들었어요. 이거 다 제가 납땜해서 만들었어요. 좋죠. 그래서 보드에다가 아두이노를 장착을 해서 아까 같이 LCD도 이 다이나믹 구동하는 이 세븐 세그먼트도 그다음에 모터에 뭐 다 이걸 했는데 연수도 시켰어요. 생들한테. 했더니 개발의 편자라고. 이거 대학원생도 여기까지, 대학생들도 여기까지 못 배워요. 그런데 내가 무슨 욕심이 많아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막 액정 느끼고 막 키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고 얘의 단점이 뭐겠어요? 이 온보드의 단점이 애들이 쇼트를 잘 내요. 이거 개방돼서 배선을 하다 보니까 전 단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드가 나가요. 그럼 얘 통째로 버려야 돼.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선생님 100명 중에 0.1명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우선은 고칠 수 있게 뒤에다 꽂는 형태로 다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때쯤에 5,500원짜리 중국제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꽂았어요. 이래도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어렵다고 해서 그랬지만 나는 꿋꿋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어떡하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두이노가 꽂혀질지도 몰라. 그래서 아두이노 보라고 구멍도 뚫게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하다가 연습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에이, 교육부에서 만들 테니까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하고서 근데 발령이 나서 교육청 가서 고입을 할 일을 하고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차 띄고 포 띄고 필요한 게 뭐지? 애들한테 꼭 경험하고 싶은 게 뭐지? 라고 만들어서 보드를 처음 다시 여기 있는 게 필요한 기능 중에 빼고서 다시 만들었어요. 이거도 이렇게 막 널리 퍼지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애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중학교 애들이 관심 있는 애들이 이걸 가지고 기판하고 재료를 가지고 공고나 특성화고 같은 데 가서 거기 야 우리가 직업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보고 거기서 납땜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학교 가서 내가 가지고 내 거 가지고 수업을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스위치 4개 가변장이었는데 쓰기 불편할 것 같아서 이것도 받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였어요. 이쯤 되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너 돈 벌려고 하냐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이거 사서 어떻게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돈 들어야 되는데 예산 쓸 만큼 좋은가요? 라고 해서 포기하려고 딱 그랬었어요. 교육청에서도 그냥 너 뭐 하려고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저도 그냥 신경질 났는데 한 박사님을 뵌 거죠. 사실 그때 한 박사님이 야 이게 쓸모 있다고 그래서 저가 정말 얼마나 감동했는지 처음 뵀을 때 1시간 넘게 막 토론을 했어요. 거기다가 블루투스하고 초음파를 넣으면 앞으로의 대세에도 맞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하나씩 바뀌었어요. 기능이 모니터도 하고 회로적으로도 안정되게 보니까 회로도 괜찮고 이거 쓸만하고 하고 안정적인 회로라는 걸 검증해줘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에티리 원장님하고 협약을 해서 이거 교육용으로 쓰기 참 좋은 보드다 라고 한 박사님이 딱 인정해주고 에티리에서 해주니까 대중교육청에 퍼지기 시작하고 특교 사업으로 한 1억을 또 막 계획 써가지고 상관없이 막 써가지고 막 신나게 올려가지고 1억 통과돼서 중학교에 쫙 뿌려주고 그다음에 제가 사이버학습이라고 했잖아요. 사이버학습에 이제 쓰려고 또 교육부 특교 막 받아가지고 이제 중학교에 한 이번에 올해는 15학교에 300만 원씩 줘서 보드 가지고 프로그램 해보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면서 대대는 많이 보급됐습니다. 사실은 한 박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거 제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말했을 거예요. 다행히 어떻게 잘해서 왔네요. 요거가 끝인 줄 알죠? 요게 사실은 마지막 버전이에요. 한 8번도 더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점이 하나 있죠. DC 옆에 점이 없어요. 사실 쓰다 보면은 여기 저는 잘한다고 만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기능이 조금 기능적으로 이상하지 않은데 혹시 전류가 돼서 보드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불안불안했는데 이때까지는 아무나 만들어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회로도하고 이거 다 오픈했으니까 저쪽 가서 가면 조립해다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족동까지 했어요. 이때부터는 누가 만들어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팔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나 만들어 파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나 만들어 팔아도 돼요. 뭐 돈 안 줘도 돼. 뭐 저작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만들어 팔고 어려울 때 와서 도와드릴 테니까 해서 만들어 팔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로 마지막 바꿔서 했고요. 이때도 학교에 보급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정보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고쳐다가 줘요. 다시 고칠 것도 없지만 수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버전이고 이 상태로 한번 팔리고 있어요. 저기 휴대폰에서 에듀메이커 보드 한 번만 검색해 주세요.
에듀메이커 보드. 네이버에서 하신 건 더 잘 보여요. 뭐 다음도 좋지만 3년 사이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시면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만든 아두이노가 있잖아요. 이 멍텅구리 IC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아두이노를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조그만한 마이컴인데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여기다가 집어넣고 라이팅을 하면 얘가 아두이노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드만 만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스크래치용 교재, 엔트리용 교재, 시어너용 교재, 시어너 중국 고급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한글 파일로 오픈했어요. 이 보드 PCB도 다 오픈했어요. 소스까지 다 오픈해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출력을 해드리면 100독짜리를 다 해드리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선생님 한글 파일로 드릴 테니까 편집해서 쓰세요라고 대전교육정보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오픈해놨고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거기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교재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누구나 필요하면 보라고. 그래서 교재 순서대로 교재가 있어서 이걸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가 사이버 학습이라고 그랬죠. 사이버 학습이 전국 17개 시도가 같이 모여서 플랫폼을 꾸몄어요. 작년부터. 그 사이버 학습에 또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작년에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버 학습에 있어서 초중중 학생들이 콘텐츠를 무료로 그냥 아무나 다운받아서 교재랑 같이 해볼 수도 있게 해놨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콘텐츠를 집에서 보고 학교에 와서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는 걸로 하면 좋겠고, 우리가 보드값을 줄 테니까 가지고 실제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특별 사업으로.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에듀메이커 보드예요. 아까 그 보드는 다 아두이노라, 여기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보드는 얘도 다 할 수 있어요. 고장나면 빼서 5,000원짜리만 바꾸면 되고, 아두이노만 교체하면 되고, 이렇게 다양한 피지컬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실제로 피지컬은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100% 어떤 거든지 어떤 선이든지 다 자유롭게 배선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보원의 체험센터가 만들어진 초등학생들이에요. 얘네들 처음 써보는 거야. 와서 뻥찐 표정 보이시죠? 이거 뭐지? 하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정말 3시간 동안 얼마나 재밌게 수업하고 있게요. 참 웃게 되는데 한 번도 못 웃겠죠, 제가. 제가 원래 웃기는데, 제가 막 너무 진지하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 잘 웃기는데 오늘 못 웃겠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저기 테트리스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어 올 수 있고요. 수업을 쭉 하다 보면은 중학생 같으면 막 이제 지네들이 설명도 하잖아요. 이렇게 와서 정말 신기해요. 3시간 만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막 보여주고요. 얘네들 보드 처음 보는 애들이고 실제로 처음 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제 얘는 뭘 만들었대? 충격선을 가지고 열받아서 책상을 치면 돌아가는 선풍기를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일상생활에 쓸모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는 배글러가지고 의자에다가 스위치를 달아서 앉으면 테레비 켜지게 만드는 걸 만든다고 3시간 만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게 보니까 정말 이거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디어 보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약장사 같은데 약간. 자, 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자, 이게 엔트리입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한번 얘의 확장성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한번 간단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여기 맨 처음에 있으면 연결 프로그램을 하면 아까 이게 모든 보드가 다 있죠, 그죠? 이만한 보드를 그러니까 배터리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1번이네요? 얘를 연결하면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내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나와요. 이게 아두이노의 모든 기능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아두이노 기능을 100% 쓰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시연어로 바꿔도 바로 바꿔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키를 누르면 불 켜지게 해볼게요. 자, 디지털 0번 핀에서 13번 핀 중에 어떤 걸 쓸래? 선택하게 돼 있죠, 그죠? 13번을 쓰겠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끄는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누르면 켜지고 2번 누르면 꺼지게 해보겠습니다.
2번 누르면 꺼짐. 자, 프로그램 정말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직관적으로?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번 키를 누르면 13번 켜기. 여기 13번이 어디 있습니까? 13번이라고 써있죠? 이거 아두이노는 지가 번호를 정해놨어요. 야는 뭐가 좋으냐면 13번으로 뭐를 켜고 싶어? LED를 켜고 싶어. LED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2번을 쓰고 싶어. 여기만 12번으로 바꾸면 되겠죠? 애들이 설명 한 번만 하면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해요. 명령 한 번만 가르쳐주면. 자, 13번에다 연결하고 LED를 켜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제가 1번 키보드를 누르면 켜지죠? 보이세요? 1번 누르면 켜지고 2번 누르면 꺼져요. 자, 갑자기 야 1번이 전기가 13번이 켜지면 1번이 켜지는데 이거 가지고 LED만 켜냐? 잠깐만, 이거 알아봐 주시는 분한테는 숯불 드릴 게 뭐가 있나?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자동차 깜빡이. 네, 맞아요. 릴레이예요. 집에 가서 테레비 켜실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딱 키면서 테레비 안 켜지나요? 테레비는 평상시에 전기를 안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키면 따가닥 넣으면서 220V 전기를 탁 넣는 거예요. 자동차 깜빡이도 되고. 얘를 키면 형광등도 켤 수 있어요. 이 옆에다가 형광등만 연결하면. 이 릴레이예요. 작은 전기 가지고 어떤 전기든지 켤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보시면 불도 붙여요, 이제. 자, 그러면 불만 켜? 자, 버저를 연결하면 버저도 켜. 자, 얘가 왜 좋으냐면 보세요. 우리 실제 회로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자, LED를 켜는데 LED가 켜질 때 소리가 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13번이 켜졌을 때 LED가 켜지죠. LED가 켜지는 순간 소리도 나라. 제가 못 꽂는 거는 가까운 게 안 보여가지고. 자, 혹시 모터 돌려보고 싶은 여기서. 자, 모터도 바로 돌릴 수 있어요. 약장사 같죠? 자, 보세요. 자, 시동번이 켜졌을 때 LED가 켜지니까 시동번이 켜진 줄 알아. 이게 인디게이터라고 보통 말을 해요. 믹서기가 돌아갈 때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모터가 지금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도 나게 하면서 모터도 돌게 하고 싶어. 여기 모터를 돌게 하는 실로예요. 모터를 제가 미리 연결해 놨어요. 자, 여기다 연결해주면 바로 모터도 돌아가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또 옆으로 이어지면 실로가 이어지죠. 전기적인 공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지컬 애들이 금방 배워요.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 세탁기, 옆으로 놓으면 컨베이어, 킥보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자동차, 제가 보이려고 자동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기자동차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 다른 거 차 띄고 포 띄고 음악 이런 거 빼고 핸들이 있어야겠죠. 핸들이 있으면 핸들이 움직이겠죠. 그죠? 브레이크를 좀 이따 생각하고 엑셀을 밟으면 모터가 돌으면 되겠죠. 제가 한번 자동차 프로그램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애들이 이 정도 하면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짜왔어요. 자그마치 이만큼이나 돼요. 선이 내선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얘를 보면 배선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디지트 3번에 서버 모터를 달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3번. 그럼 3번이 싫으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죠? 자, 3번에다 그냥 해볼게요. 제가 안 바꾸고. 볼게요. 자, 3번에다가 서버 모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6번에다가는 아까 DC 모터를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핸들, 이게 핸들이 안 보이시죠? 자, 얘가 핸들이 될 거야. 얘가 핸들. 자, 핸들은 이렇게 A제로. 선 4선밖에 연결 안 했죠? 초등학생들도 엄청 잘해요. 초등학생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선 4선 연결했어요. 자, 움직여볼게요. 자, 보세요. 아니, 코드는 나중에, 코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우선 동작만 보여드리면, 자, 핸들. 이거 어려운 기술이에요. 저 서버 모터 돌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박수도 안 쳐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모터가 돌아가요. 붕. 근데,
여기 다 아세요? 얼마나 기술이 단순한지. 모터 돌려서 자동차 바퀴 속도 제어하는 거나 형광등 밝기 제어하는 거나 프로그램이 같아요. 제가 증명해 보이고. 자, 모터 돌아가는 신호를 인디게이터, 속도계를 LED로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LED를 켜주면, 자 보세요.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실제 LED 켜는 거나 속도 변하는 거랑 똑같아요. 컴퓨터는 단순히 온오프밖에 없어. 온오프. 그러면 어떻게 속도를 바꿀까요? 어떻게 속도를 바꿀까요? 옛날에 운동장에 이렇게 막 뺑뺑이 돌아가는 장난감 보이시죠? 거꾸로 걸어나가면 이렇게 하는 거. 얘 천천히 돌리려면 어떻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빨리 돌리려면 이렇게 하면 빨리 돌아가. 켰다 껐다를 빨리 하면 돼요. 그러면 파워가 올라가서 세게 돌고요. 천천히 켰다 껐다를 해주면 천천히 돌아가요. 형광등 어떻게 환하게 하겠어요? 하면 파래져요. 그런데 이걸 내 눈에 보이는 만큼 천천히 하면 깜빡깜빡깜빡거리니까 눈 부셔서 만들겠죠. 그죠? 사람은 영화처럼 1초에 17번 이상 변하는 건 감지를 못해요. 1초에 400번을 껐다 켜면 사람이 감지를 못해요. 켜져 있는 줄 잔상 남아서. 영화랑 똑같아요. 24개 보는데 우리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래서 400번 이상을 껐다 켜면 아주 빨리 하는 거죠. 얘는 1초에 400만 번을 할 수 있는데 400번이야 껌이죠. 껌. 그러면 400번을 천천히 이렇게 해주면 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홈그라운드 같은 이 파형도 보여드리는데, 자, 자동차 뭐 아시겠죠? 아니 이 정도 경험했으면 뭘 더 하겠어요. 자, 얘야, 자 믹서기 돌아가지. 자, 세게 돌아가. 4단 5단 그죠? 어디다 쓸까요? 선풍기, 에어컨 1단, 무단 변속기. 자, 바람아 좌우로 사람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어? 그죠? 아닌가요? 다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기술이 다예요. 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다 쓰는 거예요. 자, 모두 기능 괜찮지 않으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한번. 제 노트북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이러냐? 내가 바보 걸렸나봐요. 자, 보드가 이상이 아니고요. 컴퓨터가 왜 이러냐? 제가 잠깐만 다른 거 꺼볼게요. 이제 얘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끝이 맞습니다. 자, 이제 프로 보일 거예요. 자, 얘가 레고예요. 애들 레고 참 좋아하죠. 레고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사실 만들어서 다 공개한 거예요. 아까 속도 바뀌면 레고 돌아가 속도가 바뀌는 거 프로그램 코드 한 줄이에요. 사실 2줄. 그러면 애들은 이 단단한 동작 가지고 레고가 움직이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건 이렇게 단순한 거구나. 내가 이걸 할 줄 아는 애는 레고에다 붙이면 이런 동작이지. 자, 정말 멈추고 쉬고. 그래서 애들이 레고 가지고 만들면서 마이컴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런 동작을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얘를 쓰면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더 듣고 싶은 거야. 뭔가 선생님은 얘야 내가 여기까지 한 개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인터넷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찾고 학습하고 물어보고 정보를 찾으면서 아이들이 저절로 커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크지 않으면 청출어람 청아람이 되겠냐고요. 얘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얘들이 지가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인터넷 서핑해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요. 과학 선생님 안 계시죠? 제가 이런 것도 보여드렸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이거 4시간 만에 나무 가지고 만들어요. 양면 테이프까지 붙이고 만든 거예요. 로켓 발사대예요. 목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히 있어 보이라고 아까 서브모터 3개 움직였다고 그랬죠. 3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볼게요. 제가 여기 심지를 뭘까요? 심지. 얘요, 얘. 얘 로켓은 뭐냐? 삐리빵. 옛날에 500원짜리 불 붙이면 하늘 올라가서 운명적으로 얘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터져 하늘에 가서. 삐리리리 빵! 이렇게 삐리빵에 500원짜리. 그걸 갖다가 A4 용지로 감아서 저 옛날에 학교에서 이걸 해보니까 애들 되게 좋아해요. 진짜 잘 날라고 어떤 거 떨어지고 애들 정말 즐거웠어요. 또 만들자고 막 그랬어. 자, 이 심지를 뭘로 붙이냐? 이 선 잘라가지고 이 속에 가느다란 선 여러 개 있거든요. 3바퀴만 감고 12V 건전지 주면 그냥 불이 바로 탁 붙어요. 야, 전류가 그러면 열이 나지? 이거 이상 좋은 게 어딨어요? 5V 가지고도 불 붙일 수 있어. 다
체험하고 알아요. 전류의 열자를. 자, 이거 심지로 감동 건데 왜 심지를 잘랐냐면 실내에요. 사무실에 로켓 날아가다 불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심지 잘라놨어요. 불 붙는 거 한번 보려고. 밖에서 하면 진짜 날아가요. 우리가 에이틀 옆에 있어서 로켓 쏘면 잡혀가요. 빵 하면. 그래가지고 그냥 실내에서만. 학교에서는 임상실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괜히 있어 보이라고 이렇게 A4를 만들어서 본드로 그냥 그 목공풀로 붙인 거예요. 실제로. 자, 모터 3개가 어떻게 움직여요? 코드 이만큼이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이 코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오픈해서. 자, 뚜껑이 괜히 닫히고 열리는데 필요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그냥 이렇게 보호하려고. 안 떨어져요. 뚜껑 안 닫혀도. 자, 이제 버튼을 탁 누르면 있어 보이. 소리 들리죠? 여기서 쳐야 되는데. 네. 과학 시간에 애들이 로켓 좀 근데 정말 잘르라는 거 몰라는 거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애들이 별걸 다 생각하는 거죠. 로켓에 관심 있는 사람, 발사대에 관심 있는 사람, 나는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 자, 불 붙는 거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삼층 로봇. 요즘 3D 프린터도 많아요. 여기 모터 3개 움직이시다고. 요거 3개 꽂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표준 포맷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운 로봇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시리얼로 주면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로봇을 해요. 이 3축 로봇이라는 게 좌우, 상하 이게 하나까지 움직이죠. 여기까지 3축이면 웬만한 공작의 로봇이 3축 로봇이에요. 다 구현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야, 이게 허접해? 좋은 모터 쓰면 돼. 이게 10,000원짜리 가지고 무슨 모터를 더 기대해요. 천천히 움직이고 힘있게 움직이려면 좋은 모터에 더 큰 전압으로 안정된 전원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거 보셨죠? 이제 보세요. 이제 아까는 다이얼 대신에 키보드로 누르면 프로그램 코드 조금만 바꾸면 값이 바뀌어요. 핸들이 바뀌어. 괜히 이제 원격으로 움직이잖아요. 키보드로. 그죠? 있어 보이죠, 더. 자, 그 다음에 이카면 이제 자동차가 움직여요. 아까 많이 봤잖아요. 속도 올리고 내리고. 그런데 이게 모양을 갖추면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메커니즘만 들어가면 이제 이게 야, 내가 여기다 무엇을 붙일까를 생각하죠. 이제 구조물이 되고 기계 역학에 관심이 생기고 나는 이 메커니즘을 만들고 기계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진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더 많고 이렇게 속도도 보이고. 그랬더니 리스버리스 사람 치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가 안전위를 중요하지. 얘 안전해요. 옆에 초음파 센서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요. 언제 나오냐? 자,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저기 브레이크요. 또 가다가 브레이크. 두 번씩. 자, 얼른 끝내야 되는데. 자, 사람이 감지되면 이렇게. 자, 얘 1,500원짜리 센서예요. 100m를 감지하고 싶으면 100만원짜리 레이더를 쓰면 돼요. 라이다를 쓰면 돼요. 그러면 정밀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게 나오죠. 지금은 이 정도만 경험해도 초등학교, 중학교생들이 뭘 더 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야, 니네는 맨날 유치한 거밖에 못하냐? 누가 또 그러셔가지고 또 이 나이에 막 맨날 만들어요. 맨날 만들어. 블루투스 가지고 레고 탱크, 레고 가지고 애들이 쓰는 거 너무 좋잖아요. 레고 많아요. 6학년짜리 애들한테 쓰는데 레고 기증하고 가라고 막 기증할 거야. 자, 이제 이게 제 휴대폰이고요. 제 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움직여요. 그럼 이제 레고 가지고 만들었어. 이거 자그마치 2시간 반 걸렸어요. 레고 바디.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만드는 잘 만들었죠. 불도 이렇게 깜빡거리고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이나 이거 다 레고 탱크도 만들었어요. 보드 가지고. 그때 조금 너무 큰 거 얹어놓은 것 같잖아요. 일단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야, 모양도 나만의 모양을 만들고 싶어. 이거가 아니라 이 정도 기본을 배웠으면 나만의 모양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렇게 쓰면 멈추고 지금 휴대폰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는 게 뭘까? 고등학생들한테는 뭘 또 가르치면 될까? 얘를 배운 요소 가지고 뭔가 융합하는 교를 만들면 어떨까? 제가 한 박사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냥 사진 찍어서 한 거예요. 컴퓨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야, 니네가 기술자가 되면 이런 흐름을 갖고 하는 거야. 컴퓨터로 설계하고, 기판으로 뜨는데 납땜해도 되고, 이렇게 설계해도 되고. 설계한 거를, 컴퓨터로 설계한 거를 가공기로 하는, 이 가공기, 제가 작년에 특성하고 어디서 버린다고 그러길래, 가져다가 1월달 내내 고쳐가지고, 그거에 그 가공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푹 찔러서 만들어도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좀, 기계가 온 김에 기계 성능도 한번 테스트 할게요. 보여드릴 겸 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 3일 걸렸어요. 솔직히 3일 더 걸렸어요. 4일. 그냥
그래서 이 가공기예요. 이 가공기 할 겸 너무 막 총만 쏘고 이러는 것 같아서 하트 모양으로 이 가공기가 이렇게 막 긁어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 가공기를 살렸지 말입니다. 특이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가공기를 만들고요. 이러면 아들이 내가 대학교 가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걸 하는 것도 직업교육 조절이 되는 거예요. 외국 애들은 여기까지 나가요. 공부 이런 데 안 가도 인발부에서 이런 직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오픈소스 가지고 다 오픈소스 가지고. 근데 우리가 오히려 더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긁어서 이제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긁는 거. 그래서 이제 양면을 다 뒤집어서 긁으면 떼어가지고 재수 이렇게 색하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납땜을 하는 거죠. 진짜 여기까지는 어렵지만 이게 만능기판에다가도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납땜을 이렇게 하고 여기 보세요. 이 아두이노가 조그만 거 여기다 넣으면 이제 아두이노 명령어를 알아듣는 아두이노로 바뀌어요. 마이컴이 그냥 IC 의미 없는 IC가 너에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하는 순간 아두이노가 되었다. 김추 주식의 C 테레비전 건데. 자, 요게 아두이노거든요. 얘가 이제 아두이노가 됐어요. 야를 붙이면 컴퓨터에 아두이노 명령어가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납땜을 해서 흐르고 가지고 납땜 잘했죠. 별걸 다 물어보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것이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모양 그냥 애들이 이쁘라고 그냥 평화적으로 하트 모양의 기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완성되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고 배터리도 생각보다 단순해요. 여기 있는 회로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이 관심 있는 친구는 이걸로 써도 되지만 네모가 납땜해서 모양도 만들 수 있어 라고 만들어진 거고요. 다시 한번 휴대폰이 등장을 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죠? 멈추게 됐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게 소리를 줄인다는 게 잠깐만요. 원래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까지 본 것 같아요. 자, 얘는 옆으로도 움직여요. 이 자동차가 공장에서 옆으로 갔다 할 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세계 1등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고 이걸 애들한테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부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어야 그게 애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든 과제를 만들어서 사실 선생님들한테 오픈하고 있고 가치를 자꾸만 좀 보여주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드의 차이점은 사실 너무 다 입력 출력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제한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글로 써놨잖아요. 근데 한글이 이게 참 저는 처음에는 막 니네가 무슨 국수지 아니지. 적어도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만든 보드인데 초등학생들은 처음 보는 건데 적어도 그 정도 친절하게 우리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크래치, 엔트리, 아두이노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초등학생들은 스크래치나 엔트리로 중학교에는 엔트리를 통해서 시언어를 조금 하는 사람 바꾸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시언어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것도 다 아두이노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요. 스크래치도 지원하고. 그래서 그냥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 환경에서도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운 배선, 내 맘대로 배선하면 되잖아요. 코드가 그대로 하고 그게 바로 아두이노로 바로 바뀌어요. 프로그램은. 자, 전 세계 아두이노 소스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냥 책임감만 남았어. 그냥 이걸 쓰는데 학교에 가서 지금 50개 썼는데 때려치고 말면 안 되잖아요. 자꾸만 만들어서 뭔가 보여드려야지.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보세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 대전에 소프트웨어 센터가 우리 정보원에 생겼어요. 정보원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 대전교육청에 나이스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저는 여기 이렇게 쭉 보여줬잖아요. 이게 갑자기 센터 연다고 이렇게 우리가 뭘 했는지를 이렇게 정리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자료가 있더라고요. 다 쓰레기통에 있었어. 이제 박스에 그냥 저쪽에 버려야 되는데 폐기물이에요. 이게 못 버리고 쌓았던 거를 우리가 그동안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 받침대가 뭘까요? 모니터 받침대. 여기 은색 이게 뭘까요? 마우스 패드. 요거 흰색으로 프린트해서 이렇게 따갔더니 갑자기 보물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했고요. 아이들이 체험활동 와서
아까 그 과제를 다 보면서 아까 체험 활동도 해요. 보드가 요즘 어떻게 얼마나 쓰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이게 뭐냐고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 대전에서는 여기까지는 왔어요. 이제 얘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짠! 얘가 변해서 우리 정보원의 이제 캐릭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할 때는 우리 이제 이 에듀메이커 보드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드가 조금씩 보급되는데 이러려고 한 4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거 왜 만들었냐? 우리 애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교구. 우리 선생님들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데 정보원에 오면 항상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방학 때 연수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보드 가지고 항상 교육을 만들어. 이거 가지고 연수를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고 와서 교육을 받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고 교구가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해. 그럼 우리가 사놨어요. 잔뜩 빌려가서 학교에서 쓰고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고 이런 게 이제 자리가 잡혔어요. 저희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쉽게 배워서 선생님들이 보드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고 아이들은 이거 7만 원이면 사거든요. 다 이 박스까지 포함해서요. 모터까지 다. 이거 가지고 요즘 애들이 웬만한 장난감 하나도 10만 원이에요. 하나도 집에 가서 장난감처럼 놀았으면 좋겠고 그게 모르겠으면 인터넷 가서 좀 보면 좋겠고 나중에 돈이 좀 더 많으면 이렇게 더 다양한 과제를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서 아무나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는 장난감 같은 교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보드를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보드 여러 번 나왔어요. EBS에서 이제 공개한다고 한 박사님 인터뷰는 짧고 저만되는데 우리 후배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쫓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전 저기 KBS에서 전방송에서 소개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에도 소개됐었고 그 다음에 대전일보에도 소개됐었고 얼마 전에는 문체부에서 만드는 정책 홍보지가 있어요. 공감이라고. 거기에 3월 달에는 또 이렇게 보드가 잘 소개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 뭐 하는지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씩 늘어나서 오늘은 여기 와서 하고 9월 달에는 이제 코엑스에서 이러닝 코리아 우수 사례 발표회도 또 나가서 또 떠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